이장 혼란스러운 신호들. 시간을 잃어버린 어머니. 병원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과 아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어머니와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혹시 어머니가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뭘 어떠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진료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뒤따라 나와서 가족들을 따로 불렀어요. 일단 오늘은 기본 검사만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며칠 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확실한 말씀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자세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갔지?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갔잖아요. 건강검진? 언제? 어머니는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 내내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딸이 매일 들러서 살피고 있었는데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었어요. 월요일에는 어머니가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옷 갈아입으세요. 옷? 이 옷이 뭐가 문제야? 3일째 같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 나는 어제 갈아입었는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어제 옷을 갈아입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화요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그대로 나가신 거예요. 다행히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나가시면 안 돼요. 냄비? 언제 올려놨지? 방금 전에요.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수요일에는 어머니가 밤중에 옷을 다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일터에 가야지. 늦겠어. 엄마, 지금 밤 11시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은퇴? 언제? 나는 내일 출근해야 해. 어머니는 자신이 20년 전에 이미 은퇴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몇 시야? 3시예요, 엄마. 10분 후. 몇 시야? 3시 10분이에요. 또 10분 후. 몇 시야? 하루에 몇십 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마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자꾸 나를 따라해? 엄마, 그건 거울이에요. 엄마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렇게 늙었나? 어머니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에는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거야? 엄마, 전화기예요. 전화기? 이게? 평생 사용해오신 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셨습니다. 일요일에는 어머니가 밥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밥이 뭐야?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먹어? 어머니는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잊으셨습니다. 딸이 직접 떠서 드리지 않으면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 한 주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남매는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공유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이웃을 못 알아보시더라고. 어제는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셔서 한참 헤매셨어. 요리하는 법을 완전히 잊으신 것 같아.
물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셔. 옷 입는 순서도 헷갈려 하셔. 속옷을 겉옷 위에 입으려고 하시고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잊으신 일이었습니다.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내 이름? 네, 엄마 이름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내 이름이 뭐였지? 75년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가끔은 예전 모습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들이요. 민정아,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엄마, 나도 느끼고 있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무서워. 그런 순간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괜찮아져?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보자.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런 맑은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내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침이라고 하시거나 대낮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시곤 했어요. 엄마, 지금은 밤이에요. 자야 할 시간이에요. 밤? 저렇게 밝은데? 어머니는 환한 대낮을 보시면서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절 감각도 없어지셨습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으려고 하시거나 겨울에 반팔을 찾으시곤 했어요. 엄마, 지금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여름? 춥다고. 실제로 어머니는 추위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뇌의 체온 조절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가 가족들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시는 때였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엄마, 저 민정이에요. 딸이에요. 딸? 나에게 딸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저 아들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들? 나에게 아들이 있었나?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들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자신을 젊은 시절로 착각하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가 안 보여요.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린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 왜?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여보는 어디 갔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 무슨 소리야?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족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드디어 화요일 정밀 검사를 받을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가? 건강검진이에요, 엄마. 건강검진? 언제 약속했지? 같은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어머니는 계속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병원? 누가 아픈데? 엄마가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 검사실로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남매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까?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뇌 촬영,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각각의 검사마다 어머니는 새롭게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기계야?
검사하는 기계예요, 엄마. 나는 검사받기 싫어.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MRI 촬영을 할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누워 계시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셨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가고 싶어.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서야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몇 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대통령? 누구지? 100에서 7씩 빼면 얼마인가요? 100에서 7을? 어떻게 빼? 기본적인 계산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림 그리기 검사였습니다. 시계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동그라미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셨어요. 시계를 그려보세요. 시계? 시계가 뭐야?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 그게 뭐지? 어머니는 시계가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르셨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검사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갔다 와?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어요. 검사? 무슨 검사? 건강검진이요. 언제? 방금 전에요. 어머니에게는 방금 전 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이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24시간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교대로? 직장은 어떻게 하고? 일단 당분간은 휴직을 신청해야겠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도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불안정하셨고 넘어지실 위험도 있었어요.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걷기? 어떻게 걸어? 걷는 방법도 잊어가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셨습니다.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고 음식을 씹는 것도 잊으셨어요. 엄마, 씹어서 삼키세요. 씹기? 뭘 씹어? 입안에 있는 음식을요. 음식? 입에 뭐가 있어? 이제는 기본적인 생존 기능까지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밤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시고 집안을 배회하셨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이 어디야?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집에서도 길을 잃으셨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 누구야? 딸이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어요. 있어. 저기 서 있잖아. 어머니는 환각을 보고 계셨습니다. 소리도 들리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무도 안 불렀어요, 엄마. 들려. 분명히 들려. 환청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24시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교대로 밤을 새우며 지켰지만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남에게 맡긴다는 게 죄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왜 병원에 왔는지 모르셨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왔어요. 검사? 언제 했지? 지난주에요. 지난주? 언제? 어머니에게는 일주일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막연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시겠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남매는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2장에서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는 기억들, 기본적인 생활 능력까지 사라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봄의 현실과 마주하며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3장에서는 드디어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3장 병원 진단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